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깔린 산속에 두 남녀가 손을 잡고 도망치고 있었다. 그들 뒤로 한 손엔 횃불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든 사내 셋이 무섭게 쫓고 있었다. 다급하게 도망치던 두 사람은 막다른 낭떠러지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연옥에게 자객이 칼을 들고 무섭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가비가 연옥 앞을 막아섰다. 인정사정 없이 휘두른 칼에 가비는 칼에 맞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 연옥이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낭떠러지 위에선 박도령이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거참 살려서 데려오라 하였는데 이를 어쩐다. 일단 물건은 챙겼으니어서 돌아가자. 옛날 3년간 심한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먹을 거리가 빈약하고 세금 내기도 빠듯해 죽을 지경이 되자 나라님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그 방책을 강구하라 명하였다. 전하, 3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도적이 들끓고 빚진 자들이 야반도주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옵니다. 이것이 다 비가 오지 않음이옵니다. 민심을 헤아리시고 하루빨리 기우제를 지내시어 왕의 덕이 높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전하, 그것이 다 만물의 음과 양이 조화롭지 않으니 하늘의 질서가 흐트러져 일어난 일인 줄 아뢰옵니다. 그 폐해로 궁궐안의 연못바닥이 갈라졌고 상간마을엔 산불이 자주 일어나 백성들의 고충이 많다하옵니다. 전국의 원녀와 광부들을 하루빨리 짝지어 만물의 조화를 이루고 하늘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왕은 대신들과 논의하여 기우제 준비와 더불어 각지의 원녀와 광부를 한 달 안에 혼인시키라 어명을 내렸다. 왕의 파발이 각지로 보내어졌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관아에 있던 사또에게 이방이 급히 뛰어왔다. 사또, 파발이 당도에 싸웁니다. 아니, 무슨 수로 고울한 모든 원녀와 광부들을 한 달 안에 혼인시킨단 말이냐. 황당해하며 파발문 아래를 살펴보던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포상이라고. 이거 잘하면 한양으로 관직을 옮길 수도 있겠는걸. 제일 먼저 원녀와 광부를 혼인시키는 고론에게는 큰 상과 벼슬을 약속하셨으니 그 상은 바로 사또의 것이지요. 걱정 마십시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방은 고을의 원녀와 광부의 수를 살피다 깜짝 놀라 사또에게 달려갔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 고을의 원녀가 10명인데 광부가 12명이옵니다. 짝이 맞지 않으니 이를 어쩝니까? 짝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달 안에 그 수를 채우거라. 한편 사또의 아들 철용이 외출을 하다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랐다. 근처에 보니 우물이 있어 달려갔다. 이런,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쳐다보고도 먹을 수가 없다니 이런 낭패가 있나. 그때였다. 연옥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우물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사또의 아들을 보았다. 물이 필요하시오? 그렇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을 먹을 방법이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연옥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사또 아들에게 살며시 건넸다. 두레박을 받아들던 사또 아들 철용은 연옥의 몸에서 나는 여인의 향기에 정신이 어지랬다. 순간 연옥의 얼굴에 빛이 났다. 철용은 급히 떠나는 연옥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 아쉬웠다. 아침 일찍 이방은 임명책을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 방을 붙이고 원녀와 광부를 한 명씩 찾아다녔다. 아침밥상을 차리던 연옥이에게 이웃집 덕순이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말했다. 오가, 큰일 났어. 나라님이 원녀와 광부를 강제로 혼인시킨대. 그게 무슨 소리야? 헛소문인 게지. 가뭄이 들고 먹을 거리가 없어 굶어 죽는 이가 지천에 깔렸는데 홀레라니. 그래, 넌 좋겠다. 임자가 있다 이 말이지. 난 누굴 고르지? 키 큰 덕재도 좋고 늠름한 만수도 좋고. 그때였다. 이방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연옥이라는 원녀더냐? 이 고을의 원녀와 광부는 모조리 이달 말까지 혼례를 치르라는 임금님의 명이 내려왔다. 낮에 관아에 모이거라. 이달 말까지라니 20날도 안 남지 않았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이게 무슨 일이여. 짝을 지어야 하니 꼭 오너라. 원녀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 늦으면 손해니라. 잠시 후 사또가 좌석한 가운데 이방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다. 이연옥 왔느냐? 이방 나으리 나는 정혼자가 있소. 정혼자가 다음 달에 돌아오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임금께서 이번 달까지 모두 혼례를 올리라 명하셨다. 어명을 어기는 자는 곤장 100대를 맞고 다른 고을 사람과 강제 혼인을 시킨다고 하셨으니 죽지 않으려거든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달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 당장 혼례 준비를 하여라. 이방은 눈 가는 대로 대충 짝을 지어주고 해산시켰다.
사또를 보러 오던 사또 아들 철용은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오던 그 여인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연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가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냐? 소자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원녀와 광부가 혼인한다 들었습니다. 소자가 마음에 든 여인이 있으니 저와 짝지어 주십시오. 그렇구나. 너도 광부이니? 내가 너무 소홀하였구나. 그래, 그 여인이 누구더냐? 연옥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계집은 평민이 아니더냐? 어찌 너를 평민과 혼인을 시키란 말이냐? 기일이 촉박할 뿐 아니라 마땅한 관직 하나 없는 제게 양반의 여식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버님의 관직도 매관매직이 아닙니까? 기한 내 이 혼인이 빠르게 성사되어야 아버님도 그토록 원하시던 한양관직에 오를 것이 아닙니까? 사또는 아들의 말이 괘씸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어서 그리하겠노라 약조했다. 다음 날 연옥은 사또에게 불려갔다. 어서 오너라. 내 짝이 정해졌느니라. 너희 짝은 내 아들 최철룡이다. 며칠 후에 혼례를 치를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사또 나으리, 내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어. 다음 달이면 돌아오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오. 나라에서 하는 일이거늘 너 따위가 거절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도망치거나 숨는다면 어명을 어긴 너의 죄를 물어 너와 너의 정혼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며칠 후 강제로 짝지어진 연옥과 철용은 혼례를 올렸다. 밤이 되었다. 방에 불이 꺼지고 철용은 신부의 옷을 하나씩 벗겨주었다. 철용은 그동안 품었던 연정을 밤새 활활 태웠다. 연옥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철용은 알지 못했다. 진행 상황은 어찌 되어가느냐? 사또 착착 진행 중이옵니다. 한데 문제가 좀 있어옵니다. 우리 고을의 지주이신 최진사댁 둘째 최도령만 남았는데 아래 것들은 적당히 짝을 만들었지만 양반댁이라 좀 까다롭습니다. 박도령을 불러오게. 박도령은 무례배들을 이끌고 돈이 되는 일은 마다 않는 천하의 잡놈이었다. 사또는 박도령을 불러 짝이 부족한 원녀를 어떻게 찾을지 궁리하였다.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 어떤 수단도 괜찮으니 기일 안에만 꼭 해결해 주시게. 걱정 마십시오, 나리. 최진사댁 둘째 도령의 취향은 제가 좀 알지요. 이틀 후 이웃 마을에 살던 가연은 몸종 하나를 데리고 계곡을 찾았다. 고을에서 절세가인으로 유명했다. 바위 뒤에서 가연이 옷을 하나씩 벗었다. 시원한 물에 들어가니 너무 상쾌하고 좋았다. 계곡나무 사이로 숨은 2명의 남정네가 가연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가연이 목욕을 하는 동안 몸종 꽃분이는 바위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잠시 후 꽃분이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아차 싶어 아씨를 불렀지만 아씨는 그곳에 없었다. 그 시각 최진사 집의 대문이 열리더니 어깨에 보자기를 들쳐맨 사내 둘이 들어왔다. 마당새는 얼른 대문을 걸어 잠궜다. 광부였던 둘째 최도령의 방에서 보자기를 풀자 하늘하늘한 속옷을 입은 여인이 수줍은 듯 앉아 있었다. 둘째 최도령은 그 미모와 그녀의 체취에 취해 마냥 좋기만 했다. 속옷 차림인 가연을 최도령이 다가가 옷을 벗어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최진사댁의 최도령과 가연은 혼례를 올렸다. 이를 본 최진사댁 첫째 아들이 혼비백산하였다. 사연은 이랬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가연이 박도령을 찾아왔다. 가연이 엽전 꾸러미를 박도령 앞에 내밀며 말했다. 원녀를 찾고 있다 들었소. 나를 최진사댁 둘째 최도령과 맺어주시오. 한 발 늦었어. 이미 그 댁은 혼처가 생겼어. 내 사정이 있어 그러니 꼭 그 댁 둘째와 혼인을 해야겠소. 가연은 박도령 앞에 엽전 꾸러미를 하나 더 내놓았다. 그러자 박도령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나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소. 우린 혼례를 약속하고 사랑을 키워왔지요. 첫째 최도령은 주위를 살피며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갔다. 가연을 보자 와라 껴안았다. 옷고름이 풀리며 땅에 떨어졌다. 밤이 깊은 시간이 되어서야 두 남녀는 옷을 추스리고 밖으로 나왔다. 한 달 후 첫째 최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였다. 주위에는 혼례를 주선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첫째 최도령은 어느 높은 양반댁 교수와 혼례를 치렀다. 그 사실을 가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첫째 최도령은 가연이 생각날 때마다 물레방앗간으로 갔다. 가연을 껴안고 사랑을 즐기던 그때 부인이 나타났다. 화들짝 놀란 최도령과 가연은 옷을 여몄다. 단 한마디만 물을 것이니 잘 대답하거라. 또다시 내 사람을 만날 것이냐. 너의 대답이 널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으니 신중히 대답하거라. 내 사람이라니요? 이분은 저희 정혼자입니다. 부인, 그 말은 모두 거짓이요. 한낱 호기심에 시작한 불장난에 불과하오. 이분은 나와 보름 전에 혼례를 올린 분이시다. 이분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니 조용히 덮고자 합니다. 다시 만나겠느냐? 다시는 만나지 않겠소. 최도령의 부인은 좌의정의 외동딸이었으니 그 권세 또한 대단했다.
다시 만나면 그땐 죽은 목숨이라 협박을 했고 최도령은 부인에게 싹싹 빌었다. 가연은 분하여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든 내 원한이 깊으니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 집 재산의 3할을 그대에게 주겠소. 만석군 재산의 3할이라. 줬어. 그렇게 박도령과 가연은 보쌈당하는 여인으로 가장하여 그 집의 둘째 아들의 부인이 되었다. 둘째 아우와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본 첫째 도령은 그만 배가 아파 병이 들고 말았다. 임금이 혼인시키라 명한 한 달의 기한이 다 되었고 고을의 사또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원녀와 광부를 혼인시킨 공을 인정받아 상금과 관직을 하사받게 되었다. 사또 일가가 한양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연옥의 혼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가비는 담벼락에서 집안을 기웃거리며 연옥을 찾고 있었다. 이 모습을 먼저 발견한 연옥은 가비를 급히 뒷산 외진호 두막으로 데리고 갔다. 연옥은 가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긴 어떻게 왔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나라님이 노망이 난 것이 틀림없어. 나랑 도망가자. 가비 연옥을 와락 껴안고 입을 맞췄다. 잠시 후 가연이 외출하다 외진 곳에서 나오는 젊은 한 쌍을 보게 되었다. 그 여인이 사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연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옥의 사연을 알고 있던 가연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여 마음이 쓰였다. 며칠 후 마을에는 큰 변고가 생겼다. 가연의 몸종 꽃분이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사또 아들 철용이 급사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글쎄, 새벽에 그 집 마님이 딴 남자와 도망을 쳤답니다. 사또께서 한양의 관직을 얻어 아침에 떠나려고 아들을 찾았더니 방에서 엎드린 채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함께 도망간 그 남자가 혼례 올리기 전에 정혼자였답니다. 박도령은 무리를 데리고 도망친 연옥과 가비를 찾아 산을 뒤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낭떠러지 앞에 멈췄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연옥에게 자객이 칼을 들고 무섭게 달려왔다. 그 순간 가비가 연옥 앞을 막아섰다. 인정사정 없이 휘두른 칼에 가비는 칼에 맞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 연옥이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무례배들이 그 일대를 다 찾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참 후 정신이 든 가비는 벌떡 일어났다.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때 가연이 문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걱정 마시게. 그 무례배들은 떨궈냈으니 기다리는 이에게는 따로 정가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게. 사또는 잡혀온 연옥을 감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 못 주도록 했다. 천한 신분이 너를 어여쁘게 여겨 혼례를 올려주었더니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 내 그놈을 잡아오는 날이 내년 제삿날이 될 것이다. 연옥은 감옥에 갇혀 슬피 울었다. 밤이 되자 쓰개치마를 입은 여인이 다가오더니 포졸에게 엽전꾸러미를 건넸다. 포졸이 연옥에게 다가오더니 감옥 문을 열고 연옥을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감옥에다 불을 질렀다. 나를 따라오시게. 연옥은 쓰개치마를 입은 여인과 함께 그곳을 벗어났다. 포졸은 연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더니 불이 났다며 소리를 질렀다. 방 안에 들어간 연옥은 가비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안았다. 시간이 별로 없네. 사또가 들이닥칠지도 모르니 어서 여길 떠나시게. 연옥과 이도령은 가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사모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게 은혜 갚는 거라네. 부디 행복하시게. 가연은 떠나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연옥과 가비는 나룻배를 타고 길을 떠났다. 감옥이 불타고 타버린 시체 앞에서 사또가 우두커니 서서 중얼거렸다. 이것이 천벌이라는 것이다. 내 그놈도 반드시 잡아서 내 아들 원수를 꼭 갚고 말 것이다. 도화야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